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시황은 이제 오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구간, 보라색 박스친 구간 보이시죠? 이게 어디냐면 18,156부터 18,900 정도가 되는 구간인데, 우리가 이제 17,500부터 시작된 이 저점 추세선 라인을 쭉 이어보면 이런 선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FOMC 전후로 위아래로 변동폭이 심했고, 그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또 잘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을 결국에는 3번 지켜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봉에서 지켜준 거라 주봉까지를 봐야 되기는 해요. 이 주봉 꼬리를 일단 달았고 몸통을 여기서 지켜줘야 되기는 한데, 이 부분이 어쨌든 잘 지켜주고 주봉 마감까지만 된다면 비트코인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는, 연속으로 쭉쭉쭉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저점 갱신을 하지 않고 횡보만 하면 이것은 하락장 바닥에서 많이 나오는 시그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는 게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요즘 뭐 업비트 알트 난리 났죠. 보면 리플, 크로노스, 스텔라룸의 알고랜드, 뭐 이런 칠리즈 이런 애들 엄청 가고 있는데, 볼 거는 이제 크게 섹터가 2개예요. 리플, 크로노스, 알고랜드, 그다음 칠리즈. 이거 이제 월드컵인데요. 이제 크로노스는 알고랜드보다도 전에 피파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알고랜드와 칠리즈와 리플만 올랐었잖아요. 근데 크로노스가 오늘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크로노스도 주목을 해볼만 합니다. 크로노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많은 하락을 한 이후에 143원대부터 170원 혹은 200원대까지의 매물대를 쌓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선을 그어보면요, 얘는 이제 부처빔 때 저점을 크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넓게 보면 이전에 2021년 이전부터 나왔던 이 영역, 그리고 2021년부터 부처빔까지에 나왔던 저점 구간, 그 다음에 현재 구간까지 크게 돌리면 산바닥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도 힘을 굉장히 응축을 시켜놨다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당장은 이제 칠리즈나 리플이나 알고랜드보다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지만 지금 발동 걸었기 때문에 얘를 다음 후발주자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순환매를 어떻게 먹냐면, 잘 가는 애들은 그만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눌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분할 매도를 하고 거기에서 현금 일부 수익금을 챙기고 나머지 돈을 크립토닷컴 쪽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스텔라룸에는 뭐냐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리플이 가면 스텔라룸에는 리플과 어떤 형제 코인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플이 워낙 이슈들을 머금으면서 거래대금을 흡수하면서 강력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스텔라룸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 다음에 스텔라룸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플에서 입절한 금액을 스텔라루멘으로 어느 정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려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익절을 하면 일부는 빼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피날레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과정이. 그래서 두 번째 가는 코인들이 반드시 가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순환 랠리를 도는 게 그동안 많았는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어이없이 뭐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던가 이러면 갑분싸가 돼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익절금의 일부는 반드시 내가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챙겨놓고 나머지 이 익절금을 가지고 그 부분에 수익을 챙긴 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주면 효과적으로 순환매를 대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익절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왜 월드컵 메타인데 안 가요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새도 없이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순환매가 된다라는 건 자금이 돈다라는 소리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만 잘 유지한다면, 장세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순환매는 높은 가능성으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기다림을 해주려면 내가 몰빵을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월드컵 메타들이 오를 때
조급해지거든요. 왜 우리 크로노스는 안 오르지? 똑같이 피파랑 파트너십을 했고 월드컵에 공식 스폰서까지 등록이 돼 있는데 얘는 왜 안 가고 칠리즈랑 알고랜드만 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크로노스를 버리고 알고랜드나 칠리즈로 옮겨 탈 수 있거든요. 그때가 또 고점이고 하면 눌림이 오고 하면 그 눌림에 못 버티고 막 마이너스 찍히니까 또 손절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엉덩이를 붙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엉덩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붙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익절금에서 일부는 현금을 확보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익절금으로 순환매되는 다음 타자 스텔라 루멘 그리고 크로노스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거 뭐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 농담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에이다가 심상치가 않죠. 근데 에이다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하드포크 이슈가 있었어요. 얘가 업데이트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에이다는 굉장히 큰 이슈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드포크를 하는데 이전에는 하드포크를 하면 엄청나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하드포크를 하니까 좀 되게 잠잠하죠. 그래서 에이다를 하드포크 일정을 보니까 이미 바질 업그레이드 적용은 완료가 됐는데 27일날 본격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일날 업데이트가 된 거고 27일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니까 23일에서 27일 사이에 이 기간 동안이 좀 어떻게 보면 매집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머지가 끝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락을 했죠. 그래서 이슈가 끝나고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에이다의 경우는 별다른 펌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오히려 호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걸로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비트코인 반감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뭔가 생각보다 반감기 때 엄청 올랐다더니면 왜 별로 안 오르지? 했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그런 가능성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이다가 지금 차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에이다도 계속 주봉상으로 횡보를 계속 하고 있고 추세선을 보면은 여기 고점부터 이은 추세선을 통과를 했거든요. 이 추세선을.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했다는 말이에요. 단기 저항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주봉상에서 25일선을 아직까지 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 25일선을 뚫게 되려면 한 770원 정도는 안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안에 에이다가 물량을 모으는 과정을 할 건데 그러면서 지금 일봉을 보게 되면 이미 많은 바닥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을 교차해서 뚫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에이다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건 좋은데 워낙 핫한 애들이 지금 리플, 알고랜드, 칠리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크로노스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까지 얘네들은 에이다는 그 다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리플, 알고랜드, 칠리즈 갖고 크로노스, 스텔라 루멘 갖고 그 다음에 에이다 그리고 뭐 스인트까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있던 게 에이다니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보다는 에이다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면 1시간봉과 그리고 4시간봉에 보면 조금 있으면 주요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맞닥뜨리거든요. 그러니까 19,600달러, 19,800달러, 20,000달러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쭉 한번 크게 빠졌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저점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너무 뽐모으지 마시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익절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소식 한번 살펴보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유예한다. 이걸 이제 1분기 통과 유력이라 되어 있는데 2년간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발행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건 신규한테 타격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테더한테도 어느 정도 타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테더는 이미 많은 숫자를 발행을 해놨고 어느 정도 시총을 차지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신규 알고리즘 스테이블 애들을 발행을 아예 못하게 막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규제같이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더한테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가장 큰 거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을 제한한다고 하는 건 달러를 1대1로 패깅해가지고 담보를 하는 달러 담보를 해서 하는 스테이킹을 하는 게 스테이블을 하는 게
더 높겠죠. 이게 더 각광을 받겠죠. 그럼 1대1로 한다는 건 달러의 패권을 코인 시장 안에서도 돋보이게 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CBDC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화폐, 이게 CBDC를 하려고 밑거름을 딱 잡아놓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건 향후에 CBDC가 됐을 경우 디지털로 아예 그냥 자산이 바뀐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코인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켜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긴 호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BDC는 2023년에 대부분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9월 달이라 좀 뭐 몇 달 혹은 또 길면 1년까지도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넘게 기다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밝은 미래긴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쓰면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잘 멘탈 잡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이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디냐면 리플을 소송을 처음 SEC에서 시작했을 그 시기예요. 그때 가격 최고점이 SEC가 막 딴지를 걸고 하면서 리플이 엄청나게 폭락했던 적이 있어요. 2021년 초반에. 2020년 연말부터 2021년 초반까지 쭉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막 거래소 상폐되고 막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를 소송이 리플이 승소할 것처럼 진행이 되니까 그 분위기가 만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고점으로 회귀를 하는 건가? 그냥 그 시간을 돌려놓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어쨌든 리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버텨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엄청난 밑거름이고 자양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승장 때 생각보다 리플이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다른 코인들 막 알트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매물대를 보게 되면 넓게 보면 현재 영역이 200원대부터 800원대까지 매물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해서 지금 탄탄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인데, 후에 나중에 되면 이 구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 대형 수렴까지도 뚫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홀더분들이 필수로 시청해야 될 영상, 딱 엉덩이를 붙일 수 있게 만드는 영상을 제가 오늘 오후에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이 영상도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리플 홀더들 있으면 많이 그 영상을 올릴 때도 이렇게 막 링크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그동안 많이 못 올려가지고 요즘 삘 받아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